안녕하세요. 성북학 개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북구의 지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암동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암동의 바로 옆에 있는 또 동이죠. 월곡동의 지명 유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동은 월곡동에 있는 천장산이라는 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명 유래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유래들도 존재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서 성북구 옛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월곡동에는 교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교곡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 교자를 써서 다리꼴이라는 뜻이거든요. 월곡동을 가려면 종암동에서 정릉천을 건너는 큰 다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다리를 건너야 갈 수 있는 동네라고 해서 이름을 다리꼴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꼴이 이름이 이제 달꼴이라고 간단히 바뀌게 되고 그 달을 한자로 바꾸다 보니 월곡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한자 이름이 이제 월곡이라는 이름이 굳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래도 전해지는데요. 이 월곡동 지역에는 조선시대 주막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온 소장수들이 이 달밤에 이곳에 도착해서 숙박한 다음에 달이 채 지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서 소 가격을 흥정했기에 월곡이라고 이 동네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든 간에 이 월곡동 지역이 도성에서 이 동북 방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장위동이라는 이름은 마을 뒤 장위산이 있었던 데서 불렀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동네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가 살았다는 데에서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부터 장위동 사람들 사이에는 양주밥 먹고 고향굿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농사짓는 농지는 장위동보다 더 동쪽에 있는 양주에 두고 이 장위동, 이 고향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장위동에는 서울시 민속문화유산인 장위동 김진흥 가옥이 있습니다. 순조의 셋째 딸 덕온공주의 제사로 지어져서 부마가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때 장위동 땅의 대부분이 이 집안 소유였는데요. 1960년대부터 택지 조성이 시작돼서 이곳에 주택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위동 남쪽 석관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석관동의 한글 이름은 돌고지입니다. 천장산의 동쪽 줄기가 돌을 겹겹이 꿰어놓은 듯하다고 해서 동네 이름을 돌고지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것을 한자로 돌석자, 꿰 관자를 써서 석관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석관동은 조선시대 왕이 선대왕의 능에 행차할 때 자주 지나다니던 지역으로 금군의 활솜씨를 시험하거나 열병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천장산 자락에는 조선 경종과 선의왕후의 능인 의릉이 있는데요. 1960년대 옛 중앙정보부가 이곳에 자리 잡으며 여러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성북구의 동지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북구에는 행정구역명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즐겨 사용한 지명들이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이 지명에 추억을 간직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정릉에 가시게 되면 송가정이라는 마을 이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릉시장 옆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는데요. 이 정자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정자나무를 품고 있는 옛 동네입니다. 이곳 송가정은 고려시대 말 밀양 손씨들이 모여와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들을 집성촌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이 손씨들뿐만 아니라 왕씨들도 많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씨들이 더 인구가 많을 때에는 송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왕가정이라고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손씨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곡동에 가면은 밤나무골이라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두산 위브 아파트 건너편에 밤나무골 시장이 있는데요. 이 시장이 있던 곳을 예전에 밤나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름동 쪽에 가게 되면은 양광대 마을이라는 마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마을은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후반에 고급 주택들이 이곳에 지어지게 되면서 양광대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주 양지 바른 어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요. 이곳에 가시게 되면 양광 빌딩이라는 오래된 빌딩이 있고요. 그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광교회라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장이동에 가시면 명덕동 활량리라는 옛 마을 이름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동 지역에 있는 아리랑고개나 미아리고개 등도 비록 행정구역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부터 썼던 오래된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도시화되면서 새롭게 생긴 지명들도 많습니다. 주택 단지의 이름이나 아파트 단지의 이름, 그리고 뉴타운의 이름 등이 이제는 지명으로 굳어져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 성북구의 인구가 폭발하던 시기에 생긴 마을들이 많은데요. 바로 성북동에는 대교단지, 꽁해바다 이런 마을들이 생겼고, 정릉동에는 교수단지, 그리고 장이동에는 신장이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선동에는 미아리 점성촌 같은 마을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마을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기름동과 장이동에 뉴타운이 생겼죠. 그리고 2010년대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여러 마을 커뮤니티가 생기고 새롭게 붙인 마을 이름들이 많습니다. 369 마을, 장수마을, 삼덕마을, 정든마을, 소리마을, 그리고 삼택이, 한천마을 이런 마을들이 성북구 전역에 곳곳에 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건 국가가 지정한 골동품이나 유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지명도 문화유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고유명사 속에는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우리 지역의 정체성, 어쩌면 자랑스러운 면도 들어있습니다. 김춘수의 시 꽃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대목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사는 땅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성북화 개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